네, 옹긴과 드림 38강 관계대명사 거의 다 저희가 온 것 같습니다. 관계대명사까지 하면은 뭐 사실상 뭐 그 뒤에는 이제 접속법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다음 주부터 그 저기 30분 일찍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8시 반에 끝나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저기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요. 그래서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30분 일찍 해서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10시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저희 연습 문제까지 끝난 것 같으니 곧장 관계대명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희 씨도 지금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30분 일찍 해서 10시에 시작합니다. 10시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저희 연습 문제 다 끝냈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곧장 제 20과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네요. 20과 관계대명사 보는데 관계대명사는 문장 보기 전에 곧장 관계대명사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관계대명사가 언제 쓰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예로 나와 있는 문장에다가 제가 좀 더 더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 kommt mit einem Geschenk 이게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나는 선물을 하나 들고 온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문장은 율리아 그죠? hat 하나 zu ihrer Geburtstagsfeier eingeladen. 이렇게 하면 문장이 좀 더 길어져서 이런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장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한나 컴믹 아이넴 게이식 하면은 한나는 어, 선물을 하나 갖고서 미트가 삼격 지배 전치사니까요. 선물 하나 갖고서 온다. 그냥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은 율리아 하트 하나 zu ihrer Geburtstagsfeier eingeladen 이라고 하면 einladen 동사가 사격 지배 동사로 누구를 초대하다라는 동사였었죠. 그런데 그거에 현재 완료 시제죠. 하트 아인겔라든 초대한 상황이다. 초대했다. 누구를? 바로 한나를 초대했다. 어디에? zu ihrer Geburtstagsfeier 하면 자신의 이어는 그녀의라는 소유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생일 파티 초대를 했다. 이 두 문장을 따로따로 말하면 되죠. 율리아가 그런데 문장의 순서를 봤을 때 율리아가 초대를 한 게 먼저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선물을 갖고 오지. 선물을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초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 저처럼 이제 어릴 때 친구가 없었으면 괜히 남들 다 가는 생일 파티 가고 싶어서 초대를 받지도 않아도 기웃거렸던 그 지난 날의 그런 쪼바리 신세가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럴 수 있죠. 왜 자꾸 이렇게 얼굴 화면이, 이게 맥북이 빌린 거여서 그런 거구나. 맥북이 지금 메인보드를 갈아야 된다고 하고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따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연락도 너무 늦게 오고 막 3일 안에 된다고 하고 4일, 5일 연락이 없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났다가 메인보드 수리 비용이나 이걸 한국이랑 비교하고 그냥 조금 짜증이 수그러들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메인보드 가는데 막 100만 원 들고 150만 원 들고 그런다길래 여기는 아무리 비싸도 지금 맥북 메인보드를 좀 더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지 어떻게든 수리를 해서 쓰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4천 페소 정도, 28만 원 정도 들었는데, 수리를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간 쓰니까 한 50만 원 밑으로 나오면 한국에 있는 것보단 좀 더 눈탱이 덜 맞지 않나. 그러니까 눈탱이를 똑같이 맞춰도 그 동네 그 뭐죠? 그 동네에서 통하는 눈탱이 선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탱이 선이 확실히 좀 더 그 경제적으로 거시기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딴 말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였겠죠. 다시 순서를 바꿔둘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율리아가 한나를 초대를 했고, 그래서 한나는 선물을 갖고서 아마도 율리안의 집으로 간다. 요 말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장을 굳이 합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und 한나 kommt mit einem Geschenk. 이렇게 해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죠? 율리아가 생일 파티 한나를 초대했고, 그래서 한나는 선물을 들고 간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런데 요거를 그냥 좀 말을 복잡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한국어도. 요게 잘 보면 둘 사이에 한나라는 교집합이 있잖아요. 뭐 설마 교집합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교집합은 두 어떤 서로 다른 집합 사이에 공통된 공옷을 교집합이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쯤에 배우는 거죠. 여가 교집합이 있잖아요. 근데 요 교집합을 갖고서 쓰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교집합을 우리가 문장을 한국어로 먼저 굴려보면 어떻게 굴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한나가 선물을 갖고 오는데 그 한나가 어떻게 된 놈이냐 하면 바로 율리아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한 한나가 선물을 들고 온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어로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율리아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한나가 선물을 들고 온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한나가냐라고 하면 요 사이에, 그죠? 요 사이에, 요 사이에, 그죠? 요렇게 쓰면은 요게 오면은 좋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한나가 있는데 그 한나가 어떤 한나냐라고 하면은 바로 요렇게 요 사이에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 한나가 어, 그 요 사이에 오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냥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관계 대명사를 붙여줘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요 문장을 봐보죠. 여기를 보면요. 지금 하나 콤마로 이제 문장이 다 들어간 게 있고요. 하나 kommt mit einem Geschenk. 아까랑 똑같죠. 그냥 하나는 선물을 갖고 오는데 그때 그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원래 율리아가 한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장 안에서 율리아가 한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 해서 한나의 성수격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한나도 명사니까. 근데 명사인데 여자니까 여성 단수 명사인데 아인라덴에 걸려 있으니까 여성 단수 사격의 명사였었죠. 그 율리아가 한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라는 문장 안에서는 한나는 그 선물을 갖고 온다. 요 문장에서는 한나가 여성 단수 일격이지만 율리아가 한나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곳에서 여성 단수 사격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써주느냐? 바로 공통 분모이지만 이 껴들어가는 문장 안에서는 여성 단수 사격이었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바로 정관사랑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관사 여성 단수 사격이 뭐예요? D, 데어, 데어, D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D를 써줍니다. D로 나오는 거야. 한나가 똑같은 분모가 이 원래는 율리아, 하트, 하나 여기 와야 되잖아요. 이 뒤에. 근데 그게 날라가고 부문장에서 하트도 뒤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래 한나 자리가 똑같은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대신에 이 관계대명사로 D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나, D. 한나가 어떤 여자면 D. D를 봤을 때 한나는 여성 단수인데 D가 오면 일격 아니면 사격이겠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과의 그 관계를 보고서 얘가 일격인지 사격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율리아 zu ihrer Geburtstagsfeier eingeladen hat.
라고 하면은 하트가 3인칭 단수에 걸리는 동사죠. 그러면 이때 하트의 주어는 율리아일까 한나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둘 다 되거든요. 근데 문맥상 생일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 생일 파티에 초대된 사람인지 초대한 사람인지는 조금 우리가 그냥 그 기분학상으로 보통 초대받은 사람이 선물을 갖고 와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율리아가 주어로 기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한나는 이 문장의 목적어, 아인라든에 걸리는 목적어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D는 반대로 여성 단수 사격이 맞겠구나.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관계대명 사로 이루어진 관계문 안에서 봤을 땐. 그래서 한나가 있는데 그 한나라는 여자는 어떤 사격이다. 어떤 사격이냐면 바로 율리아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한 그런 여자인데 그러한 여자인 한나가 선물을 갖고 온다. 예, 이렇게 만드는 게 결국은 주문장과 주문장 두 가지 문장이 있었을 때 그 문장에서 어떤 교집합이 있어. 이 문장을 그래서 그 교집합을 공통 분모로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관계대명사 문장이다. 그렇게 해서 영어에서도 사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용어들을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바로 그 여기 보면요. 이 결국은 한나 컴트 및 아이넴 게이신 그 요게 주문장이고요. 관계 대명사 문장도요. 기본적으로 다 부문장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관계대명사 문장인데 부문장이어서 시제 변하는 동사 뒤로 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 주문장과 관계대명로 관계대명사로 있는 부문장 입장에서 결국은 공통 분모 뒤에다가 붙습니다. 관계 문장이. 그러면 결국 이 한나가 공통 분모인데 요 한나를 요 관계 문장 앞에 먼저 있다라고 해서 먼저 선행한다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는 놈이 이 한나고요. 그 한나와 성과 수가 같은 거죠. 원래는 같은 한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성과 수가 같은 게 부문장 안에서 원래 격이 뭐였냐와 같이 해서 논 요놈 D라고 하는 놈이 바로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복합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영어랑 똑같은데 다만 영어랑 다른 게 좀 더 정확하게 격까지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성과 수와 격을 다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와서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다? 정관사의 성수 격변화 데어 데스 댐덴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덴디 열심히 외웠던 것들이 그대로 온다. 그래서 그대로라고 하는데 살짝 다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예,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문장의 사실 설명의 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틀리지 않게 경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방금 말한 것처럼 선행사 뒤에서, 그러니까 공통 분모를 선행사라고 하는 거죠. 선행사 뒤에 관계문 전체를 다 놓는데 그 전체 중에서 바로 이 공통 분모였던 놈을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맨 앞으로 붙여놓는다. 그렇게 해서 쓴 게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D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D는 관계대명사의 성과 수는 같은 한나와 같은 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사에 의해 결정된다라기보다 다르게 말하면 선행사와 성과 수가 같고, 그리고 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명사의 성수 격에서 격은 원래 당연히 부문장 안에서는 사격으로 썼으니까 부문장 안에 격을 따른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성수 격은 공통 분모와 똑같이 성수는 똑같으나 공통 분모와 격이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 어떨 때는 똑같이 주격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주문장에서는 목적격인 사격인데 여기 관계대명사 안에서 1격일 수도 2격일 수도 3격일 수도 4격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부문장 안에 격에 따른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저희는 오히려 이런 격 변화를 없이 영어를 볼 때 저희가 관계대명사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도대체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그런데 이 독일어를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계문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도 여러 부문장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든 동사가 아니고 정동사, 시제 변화하는 동사가 뭐다? 다시 맨 뒤로 빠진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보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새로운 것은 이 관계대명사의 성수격, 이제 부여,
뿐이겠습니다.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의 형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관사랑 형태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죠. 봐보겠습니다. 자, 남성 명사 보면 their, this, them, then 똑같이죠. 그리고 중성 보면 das, this, them, das. 그리고 여성 보면 die, their, their, die. 그리고 복수 보면 die, their, then, die. 완벽히 똑같죠. 근데 지금 보면 남성, 중성의 이격이랑 남성, 여성, 중성의 이격이랑 복수의 이, 삼격에는 보면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색깔을 바꾸면 이 발음 때문에 내 n이 되지 않기 위해서 s 정도 더 붙은 걸로 보면 되겠죠. n이 다 붙었죠. n이. 그죠? 여기 보이죠? 이게 왜 붙었냐? 그것만 알면 되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붙은 겁니다. 왜냐면 얘를 관사처럼 쓰면은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게 관사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디 율리아 이렇게 쓰니까 율리아 앞에 관사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인 걸 알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소유격은 소유 형용사처럼 쓰기 때문에 요게 이제 관사 자리를 날려버리고 관계대명사의 이격은 얘가 관사를 없애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은 관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격의 용도를 보면은 얘가 이 뒤에 곧장 명사가 붙거든요. 그래서 소유격이니까 남편의 가방. 이렇게 하면 얘랑 같이 붙을 거 아니에요, 명사가. 그랬을 때 얘가 관사였는지 관계대명사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림 방지용으로 n을 붙여줬다. 그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복수의 된 n도 당연히 이 남성 사격과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n을 붙여줬다. 그래서 there des dem den,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die der die der den die 요 중에서 요 헷갈림 방지용으로 방지턱으로 there dessen dem den, das dessen dem das, die deren der die, die deren denen die 요렇게 형태가 살짝만 변화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어, 가장 비슷하게 쓰면서도 헷갈림 방지를 위한 표식만 해줬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형태 이렇게 알아두면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 관계대명사들이 어떻게 썼는지 이제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 2, 3, 4격 관계대명사들이 어떻게 쓰는지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문장 읽어보죠. 첫 번째. Ich habe den Pullover gekauft. Der Pullover gefiel mir am besten. Ich habe Ich den habe den Pullover Pullover gekauft. gekauft. Der Der Pullover Pullover gefiel mir am besten. gefiel mir am besten. 그죠? 첫 번째 문장. Ich habe den Pullover gekauft. 현재 완료 과거 시제로 나는 플로버를 샀다고. 두 번째 문장은 Der Pullover gefiel mir am besten. 이건 과거 비완료로 썼지만 똑같이 어떤 플로버가 내 마음에 가장 들었었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로 합치려면 우리가 문장을 어, 그 플로버가 내 마음에 가장 들었었고, 그래서 나는 플로버를 샀다. 이렇게 되겠지만, 방금 제가 그래서 놓은 것처럼 관계대명사는요, 사실 모든 인과 접속사들을 대신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사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가장 든 플로버를 나는 샀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그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kauf den Pullover, der mir am besten gefiel. Ich Ich kaufte kaufte den den Pullover, Pullover, der am der besten. mir am besten gefiel. 그냥 시제 헷갈리지 않으려고 여기 habe gekauft 대신에 그냥 똑같이 과거 비완료로 써줬네요. Ich kaufte den Pullover. 나는 플로버를 샀는데 공통 분모였던 플로버가 있는데 얘가 그 부문장 입장에서는 똑같이 남성 단수이지만 부문장 입장에서는 주어로 썼었죠. 주어면은 일격으로 쓴 거죠. 데어 플로버죠. 그러니까 데어 데스 댐된 중에. 그러니까
요게 명사가 날라가고 관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정확히 이름이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단수 일격, there로 온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게필은 정동사 맨 뒤로 빠졌고요. 요 놈이 이렇게 뒤로 빠졌고 나머지들 원래 자리에 오면 there 게필 뒤로 빠지고 미어 암 베스ትን 게필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카프된 플로버 나는 플로버를 샀는데 관계대명사 문장부터 보면 나 플로버 샀어. 플로버가 공통 분모야. 근데 대어가 왔네. 플로버는 남성 단수인데 대어가 왔으면 주어겠네. 그러면 바로 그 플로버는 게필 마음에 들었었구나. 누구에게? 미어 나에게. 어떻게? 암 베스ትን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플로버구나. 난 그걸 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관계대명사 절 앞뒤에 이제 종속으로 올 때는 항상 쉼표로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쉼표가 있다고 관계대명사 뜻을 뭐 달리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다만 내 마음에 제일 들었던 플로버를 샀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해석을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그냥 인과를 조금 틀어주면 됩니다. 나는 플로버를 샀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제일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절로 해석을 한다고 전혀 틀릴 게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그다음 이격 저희가 이격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격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이격은 왜냐? 관사를 대신해서 올 수 있다고 했었죠. 한번 이격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Sie hatte einen Pullover gefunden, die Farbe des Pullovers war grün. Sie hat Hatte eine einen Pullover Pullover gefunden. gefunden. Die Die Farbe des Farbe des Pullovers war Pullovers war grün. grün. 하면은 그녀는 핀든 동사가 사격지배 동사죠. 그녀는 그 플로버를 하나 샀다. 그쵸? 그녀는 플로버를 하나 샀다. 찾았다. 핀든. 그러니까 사격으로 와서 여기에서 시하타에는 플로버 게푼든 여기에서 그냥 사격으로 온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면은 die Farbe des Pullovers war grün 하면은 des Pullovers 이때 플로버는 남성 단수 이격으로 하죠. 그 플로버의 색은 초록색이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플로버를 발견했고, 그런데 그 플로버의 색은 초록색이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발견한 플로버의 색깔은 초록색이었다. 이런 문장이 와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녀는 색상이 초록색인 플로버를 발견했다. 둘 다 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방금 제가 말한 뒤의 문장으로 관계대명사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Sie fand einen Pullover, dessen Farbe grün war. Sie Sie fand fand einen einen Pullover, Pullover, dessen dessen Farbe Farbe grün war. grün war. 여기 이제 잘 보세요. 하면은 그녀는 플로버를 하나 찾았다. 이것도 그냥 현재 완료 시제를 요거 만약에 현재 완료 그대로 쓰려면은 sie hat einen Pullover gefunden. 보통 이런 과거분사 하나 꼬다리만 맨 뒤로 이 부문장 뒤로 빼기는 선행사라고 해서 뒤로 빼기는 너무 지저분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여기에다 그냥 붙이고 쓰는데 문장이 지저분해서 지금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Sie fand einen Pullover. 그녀는 여관 플로버를 하나 찾았다. 근데 데센이 왔잖아요. 데센이 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면 데센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중성이나 남성의 이격이죠. 그러니까 플로버의 이격인 거예요. 남성 단수 이격으로 온 거죠. 근데 뒤에 보세요. 파베는 여성 단수 명사죠. 이러면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뒤에 여성 단수가 왔는데 데세 노는 거 틀린 거 아님? 그냥 이거 여성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님? 그게 아니죠. 플로버의 색깔이죠. 여기 그럼 위에 파브의 관사는 어디 가냐? 플로버의라는 놈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관사가 부득이하게 이 D가 생략된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센의 뜻은 뭐다? 그 남성 명사의가 되는 겁니다. 그 남성 명사의 색깔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브의 성수하고 상관없이 그 남성 명사의까지만 주고 이게 뒤에 명사가 뭐가 오든 성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센 파브 그 남성 명사의 색깔은 초록색이었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격은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왜냐? 그냥 관사랑 똑같이 쓰지 않고 이렇게 n을 보는 이유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헷갈림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눈에 안 익을 수는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파브의 관사가 이런
이격 관계대명사가 그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원래 있던 명사의 관사가 날아간다.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주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결국은 위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쓴 거고 우리가 영어를 배웠을 때 식으로 말하면 이 두 번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쓴 거고 세 번째 삼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Er kennt die Frau, der Pullover gehört der Frau. Er kennt die kennt die Frau. Frau, der Der Frau Pullover gehört der gehört Frau. der Frau. 첫 번째, 캐넨 동사 현재 비완료로 쓴 거죠. 사격 명사를 알고 있다. 그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뭐냐면 der Pullover 그 플로버는 gehören 동사는요. gehören 동사는 애초에 요놈 자체가 한국어에 없는 어떤 방식인데 gehören 동사는 삼격 목적어를 쓰면서 주어가, 그러니까 그 반작용 동사 비슷한 거예요. 주어가 그 삼격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삼격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그 삼격이 주어의 소유주의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der Pullover gehört, 그다음에 der Frau, 여성인데 der가 나와서 이때 우리 헷갈리면 안 되죠. 여성은 die, der, die인데 그러면 이때 der는 이격 아니면 삼격인데 동사 개, 효역은 동사의 컨비네이션이면 이격은 올 수 없고 삼격이어야겠네. 그러니까 그 플로버는 그 여자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한국어식으로 해석하면 그 여자가 플로버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요 두 문장을 합치면 결국은 그 플로버가 속하는 여자 를 나는 알고 있다를 써줘야 되겠죠. 읽어볼까요? Er kennt die Frau, der Pullover gehört. Er Er kennt kennt die die Frau. Frau, Der der Pullover Pullover gehört. gehört. 하면은 그는 그 여자를 아는데 여자인데 there가 나와서 이격 아니면 삼격이겠네. 뭔진 뒤에 가서 보자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뒤에 곧장 명사가 나온 게 아니고 또 관사가 나왔네. 그러면 이때 there는 이격 소유격이 아니고 삼격일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런데 바로 그 여자에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여자에게 삼격이니까 보통 their pullover, 그 플로버는 gehört, 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플로버의 주인은 그 여자다. 이거 이 양반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더 쉽게 쓸 수 없습니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die Frau hat 쉽게 하면 이게 되게 die Frau hat den Pullover. 이렇게 하면 그 여자가 그 플로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썼으면 이건 어떻게 합쳐지겠어요? 그럴 경우는 Er kennt die Frau, 쉼표, den die Frau hat. 좀 문장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바로 그 플로버를 그녀는 갖고 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게휴현이라는 그 동사로 쓰는 문장으로서 얘네들한테는 이게 굳이 어려운 동사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는 동사거든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삼격 지배 동사로 쓸 수 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삼격 대신해서 다른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격 지배 동사든 이격 지배 동사 등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삼격 지배 동사로 있었던 놈을 삼격 관계대명사로 쓴 거 확인했고요. 자, 사격 읽어보겠습니다. 사격 읽어보죠. Sie unterhält sich mit der Frau. Sie hat die Frau gestern kennengelernt. Sie Sie unterhält unterhält sich sich mit mit der der Frau. Frau. Sie hat die Sie hat Frau die Frau gestern gestern kennengelernt. 하면은 첫 번째 우리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sich unterhalten mit jemandem 하면 누구누구와 담소를 나누다였었죠. 그러니까 그녀는 그 여자와 mit der Frau 그 여자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현재형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 여자를 어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제 알게 된 여자와 그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봐보죠. 이게 부문장 입장에서는 사격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Sie unterhält sich mit der Frau, die sie gestern kennengelernt hat. 지우 Unterhält sich mit der Frau, 대화의 die sie 이게 gestern kennengelernt hat. 어. 하면은 그녀는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D가 났어. 얘는 일격이냐 사격이냐 고민해야 되죠. 일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 뒤에 하트를 보면 3인칭 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도 될 수도 있으면 그럴 때는 어째? 그냥 문맥을 보고 뒤에 문장의 해석에 맞춰서 일격이니 사격이니를 결정해야 되겠죠. 이 관계대명사 문장부터 보면. 근데 그 여자 는인지 그 여자 르인지를 했을 때 케넨 레아는 누구를 알다죠. 그러니까 그녀는 어떤 부인을 알게 됐는데 그 부인을 어제 알게 되었다가 어울리지. 그녀는 부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그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문장이 좀 약간 그 이 관점이 달라지면서 좀 어그러지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여기는 사격으로 보는 게 맞겠구나. 그녀는 어떤 부인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부인을 그녀는 어제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사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1, 2, 3 사격의 관계대명사를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거나 좀 미진한 점 있는 분 있나요? 없나요? 좋습니다. 이 정예 멤버만 남아서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걸로 그런 관계대명사가 끝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영어도 관계대명사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죠. 오브 휘치, 프롬 휘치 이딴 것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당연히 그게 올 수밖에 없느냐? 전치사도 우리는 뭐예요? 이격 전치사, 삼격 전치사, 사격 전치사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문장 안에서 전치사 플러스로 그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요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친구 지금 밑대어 파우 요 놈이 지금은 주문장으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왔지. 얘가 만약에 부문장으로 왔으면은 미트도 있었네. 요 놈 어떻게 처리하지? 요거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치사 없이 기본 1, 2, 3 사격이 부문장에서 곧장 전치사 매개 없이 1격 주어로 썼거나 2격 지배 이격 지배 동사는 여긴 지배 동사는 아니고 그냥 소유격이었지만 3격 지배 동사나 4격 지배 동사일 때 봤으면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2격인지 3격인지 4격인지 요런 놈들도 처리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다음 장 넘어가는 표시가 왜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바로 그거입니다. 읽어보죠.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Das ist das blonde Mädchen. Wir haben uns gestern mit dem blonden Mädchen in der Mensa kurz unterhalten. 나시스 Das ist das blonde Mädchen. Wir 여하분 haben uns gestern mit dem blonden Mädchen in der Mensa kurz unterhalten. 해석하면 Das ist das blonde Mädchen 하면 블론트가 금발의였는데 정관사 뒤에 근데 중성 단수 일격 정관사 뒤에는 기본형 에 붙여줘야 된다. 우리 형용사 격변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금발의 여자 아이다. Das ist das blonde Mädchen이고 그다음 두 번째 문장 Wir haben uns unterhalten. 방금 말한 본 sich unterhalten의 현재 완료 시제죠. Wir haben uns unterhalten 하면 우리는 담소를 나누었다. 겠고 나머지 쪼바리들 게스턴 그냥 시간 부사죠. 어제 우리는 어제 담소를 나누었다. 누구와 그게 중요한 거죠. Mit dem blonden Mädchen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 금발의 소녀와 함께 우리는 담소를 나누었다. 그 다음 그냥 장소 전치사 인데어 맨사. 요것도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요 놈들은 지워도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게스턴도 인데어 맨사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식당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어떤 식으로 쿠어츠 얘도 동사에 짧게 담소를 나눴다. 이거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문장은 뭐예요? Wir haben uns mit dem blonden Mädchen unterhalten. 요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금발의 소녀가 있고 우리는 그녀와 담소를 나누었다. 요걸 합쳐지었을 때 바로
이 meet them 요 문장을 부문장으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문장 밑에 한번 먼저 읽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Das ist das blonde Mädchen mit dem wir uns gestern in der Mensa kurz unterhalten haben. Das Das ist ist das das blonde Mädchen, mit mit dem dem wir wir uns gestern in der gestern Mensa in der kurz Mensa unterhalten kurz haben. unterhalten haben.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주문장이 저걸로 나죠. 이게 금발의 여자인데 금발의 여자인데 어떤 금발의 여자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전치사까지 같이 먼저 옵니다. meet them. 그 금발의 여자. 여자인데 왜 them이 나왔지? 헷갈리면 안 되죠. 매첸 중성 명사죠. 문법적 성과 생물학적 성 상관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중성 명사와 함께 그러니까 그 금발의 소녀와 함께 왜 이렇게 그럼 미트가 왔지? 바로 sich unterhalten이라는 컨비네이션은 미트 다음에 그 사람을 끌어오니까. 그래서 바로 그 금발의 여자와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제 인디언맨 학생 식당에서 짧게나마 그 아래를 묶어놨다. 직역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밑둥을 묶어놓고 담소를 나눴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이 미트까지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어랑 다르게 제가 맨 처음 독일어 배울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저희 지금 딱 35분 만에 관계대명사 끝이 났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이론적으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격이 있었던 언어를 사라지기 이전의 언어를 배웠다라는 거는 오히려 언어 문법 체계를 이해하는데 축복과도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복합 문장이나 이런 것들 가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보이니까 문맥을 보고 해석하고 이게 주격인지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알려져 있는 대로만 보면 됩니다. 이게 라틴어를 배우든 히라버를 배우든 독일어를 배우든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 뒤로 갈수록 훨씬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본 김에 그냥 이건 문법도 아니고 그냥 어휘로 니트 누어 쏜더나 하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뭐뭐이다. 글은 그냥 어휘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본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첫 번째 없이 그냥 있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ir trinken heute Wein, wir spielen auch Musik. Wir Wir trinken trinken heute Wein. heute Wein, wir Wir spielen spielen auch Musik. 우리는 오늘 와인을 마신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음악도 연주한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하면 우리는 와인만 마시는 게 아니고 음악도 연주한다. 이렇게 한 문장을 해줄 때 nicht nur, sondern auch를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죠. Wir trinken heute nicht nur Wein, sondern spielen auch Musik. Wir Wir trinken trinken heute nicht nur Wein, Wein, sondern sondern spielen auch spielen auch Musik. Musik. 그렇게 하면은 다 됐습니다. 당연히 주어는 똑같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보면은 아예 동사까지 똑같으면 목적어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냥 바뀐 걸로만 읽어볼까요? Wir trinken heute nicht nur Wein, sondern auch Bier. Wir Wir trinken trinken heute heute nicht nicht nur nur Wein, Wein, sondern sondern auch auch Bier. Bier. 네, 좋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오늘 와인만 마시는 게 아니고 맥주도 마신다. 이렇게 하면은 관계대명사 전체 다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관계대명사들이 있는 문장을 직접 이제 읽고 이식과 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잠시만요. 소리 공유를 해두고 사운드 공유하고 자. 어라? 지금 공유가 지금 혹시 좌우로 화면이 두 개가 공유되고 있었나요? 파워포인트랑 두 개가? 좀 이게 왜 공유가 어라?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Lektion 20. Eine Geburtstagsfeier. 네, 읽어주시죠. Lektion 20. 20. Ein Eine Geburtstagsfeier. Geburtstagsfeier. 그죠. 이식과 게부어트가 원래 게가 붙으면 남성, 여성, 중성 다 되지만 보통 중성이 많은데 게부어트는 여성 명사입니다. 생일, 어, 탄생.
비극의 탄생할 때 그 게부어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게부어트고 타크가 날이죠. 남성 명사로. 파이어가 여성 명사로 파티죠. 그런데 그 사이 명사와 명사들 이어줄 때 어떨 때 없기도 하고 어떨 때 애가 있기도 하고 해서 복합 명사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붙는지 이런 거 저도 까먹을 때 많아서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듣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 S가 붙었죠. 그래서 생일의, 날의 파티 하면 생일 파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어 여성 명사에 맞춰서 성수 격해서 그냥 제목이니까 여성 단수 일격이 왔기 때문에 아인의 게부스탁스파이어 어떤 누구의 것인지 모르지만 생일 파티가 하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읽어보죠. Dialog. Julia hat heute Geburtstag. 네. Er hat heute Geburtstag. 그러니까 다이얼로그가 있어서 오늘 율리아는 생일이다. 율리아는 오늘 생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Sie macht in ihrer Wohnung eine Geburtstagsfeier. 네. Sie macht in ihrer Wohnung eine Geburtstagsfeier. 그녀는 macht eine Geburtstagsfeier 한다, 만든다. 무엇을? 어떤 생일 파티를 한다. 어디에? In ihrer Wohnung 자신의 집에서. 그죠? 인 다음에 삼격, 사격 중에 장소 이동 중에 이동이 없으니까 삼격이 왔네요. 인 해서 이어에 그러니까 여성 소유 형용사 단수에다가 삼격 여성 그 보능이 여성 단수니까 여성 단수 삼격으로 이어허 요런 거 오는 것들인지 요 하나하나에 그렇죠. 이 레고처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조립 부품들을 자기가 다 인식을 하고 틀리지 않게 매번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은 결국 그게 생각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면 그때쯤 되면은 외국어가 뭐 따로 뭐 고급 문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때쯤 되면 외국어가 잘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오히려 독일어랑 달리 영어나 불어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표식이 따로 없으니까 인식을 못하고 그냥 읽으면서 계속 그냥 대강 읽는데 왜 나는 어려운 문장을 못 읽지 그렇게 되는데 이 독일어를 배우고 나서 영어나 불어를 보면 저거는 독일어에서 저거는 다 그 분류가 됐던 건데 그 카테고리도 내가 분류해서 봐야겠구나 요거 연습이 되면은 영어를 보든 불어를 보든 훨씬 더 그 독해 능력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매번 다 따지는 게 머리가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 완성도를 높이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귀찮은 거를 생각 안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어제 그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데 팔자 운전을 이제 팔자 커브 도는 거 연습을 하는데 보통은 그 단순 반복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 반복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팔자 커브만 1시간 반을 돌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은. 그러니까 팔자 커브를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1시간 반 돌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제 돌 때 오토바이를 돌면은 뭐 고개를 돌리라고만 알려주거든요. 근데 고개를 돌린다고 어떻게 커브가 돌겠어요? 뭐 고개만 확 돌리는 게 아니고 고개를 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깨도 빠지고 몸을 돌리면서 이제 그 기체 자체를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귀찮으니까 그냥 고개를 돌리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오토바이 커브를 회전할 때. 근데 그거를 뭐 애초에 몸이 엄청나게 그 유연하고 뭐 그 몸 전체를 다 같이 쓰는 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1시간 반 팔자 커브만 돌면은 자기도 모르게 너무 안 돌리다 보면 조금씩 몸이 피곤해지니까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글은 단순 훈련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관계대명사 문장 나오네요. 읽어보죠. Hanna, die sie auch zur Feier eingeladen hat, kommt mit einem Geschenk. 네. Anna, die sie auch zur Feier eingeladen hat, kommt mit einem Geschenk. 여기 드디어 나오는 거 봐야죠. 한나가 나왔어. 그런데, 한나가 나왔는데, 뭐 어떤 한나야? 라고 했을 때, 여기 관계대명사절이 온 거죠. 한나 컴트 밋 아는 계시. 한나는 선물을 갖고 온대. 근데 그 한나가 어떤 한나야? 이 사이에 왔는데 D가 왔다 따당? 얘는 관계대명사절이구나. 요렇게 곧장 그 신호가 와야 되는 거죠. 이 한나가 뭔지 관계대명사절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안 했는데, 관계대명사는 어려운 게 아니고 영어를 포함한 모든 인도 유럽어에서 관계대명사는 설명충의 언어예요. 그냥 한나가 왔다라고 하면 될 걸.
그냥 문맥상 보면 자, 위에 봐봐. 선물을 그 율리아가 생일 파티를 한대. 한나가 선물을 갖고 온대. 이것만 해도 사실 문장이 이해되잖아요.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괜히 불안하니까 더 설명해주고 싶으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설명을 더 해주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생일 파티에 초대를 율리아가 해줬어. 요 말을 써주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한나라는 말이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한나가 D인데 그녀를 혹은 그녀는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런데 C가 또 나오네. D와 C. 이때 C는 뭘로 봐야 되지? 요럴 때는 한나가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앞에 온 율리아일 수도 있겠구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걸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맥상 생일 파티에 초대할 수 있는 애는 생일 파티 당사자인 율리아니까 이때 C가 율리아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나를 율리아는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대. 그래서 그녀가 선물을 갖고 오는 거래. 이렇게 그냥 말을 안 해도 될 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그 과부하가 걸려서 이 모든 거를 한 한나가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야 근데 갯말이지 이렇게 설명충의 언어로 이해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Die beiden unterhalten sich im Flur. 네. Die beiden Beide unterhalten unterhalten sich im Flur. 마이트도 둘의라는 형용사 그 대명사처럼 쓸 수 있어서 그 둘은 마이든 디 데어 댄디 해서 복수인데 그 복수의 형용사 격변화해서 복수는 다 N변화해서 디 바이 댄 거죠. 그 둘은 sich unterhalten 담소를 나눈다. 서로 상호적 용법이기 때문에 미트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 둘은 담소를 나눈다. 어디에서 인플루어 복도에서 담소를 나눈다. 됐고요. 그래서 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Hallo Hanna. 음. Hallo Hanna. 나야 안녕. 됐고요. Hallo Julia, herzlichen Glückwunsch zum Geburtstag. 네. Hallo Julia, herzlichen Julia. Glückwunsch zum Geburtstag. Schönen Geburtstag. 율리아야 안녕. 헤어슬리히 진심의라는 건데 굴릭분슈가 바람, 희망이라는 남성 명사여서 남성 단수 사격으로 써준 겁니다. 헤어슬리헨. 왜 남성 단수 사격이냐? 모모를 너에게 빈다 이런 것들이 생략됐을 때 그냥 명사만 툭 던졌을 때 누구에게 그걸 준다 이런 느낌이면 사격이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진심으로 근육이 행운이니까 행운을 바란다. 라는 것을 명사화해서 써준 거겠죠. 진심 행복 바람을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니까 사격이 왔겠죠. 어디에? 쏨 게부어스탁. 너의 생일에 나는 진심으로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국어식으로 하면 서술어로 하면요. 그 다음. Vielen Dank. Vielen Dank. 많은 즐거움을 너에게 바란다. 얘도 그러니까 사격이 와서 vielen 왔고요. Ich habe ein Geschenk für dich. Ich habe ein Ein Geschenk Geschenk für für dich. dich. 나는 너를 겨냥해서 führ는 겨냥이라고 했었죠. 너를 겨냥해서 선물을 하나 갖고 있다. 뭐 선물로 죽일 게 아니고 주려고 갖고 온 거겠죠. 그다음. Ich hoffe, dass es dir gefällt. 네. Ich hoffe, dass es dir dir gefällt. 이제 우리가 배운 거 나죠. 이 호페. 나는 바란다. 뭘 바라느냐? 바라는 전체 명사를 대신해서 문장이 와서 다스절이 온 거죠. 이러이러함을 바란다. 무어함을 이 S가 바로 ein Geschen크를 받아준 거죠. 그 중성 명사가 게팔른 동사 삼격 지배 동사로 누구 마음에 기쁘게 떨어진다였었죠. 그러니까 그 중성 명사가 너의 마음에 흡족하게 떨어지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너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겠죠. 그다음. Danke, wie lieb von dir. Soll ich es gleich aufmachen? Danke, wie lieb von wie dir. lieb von Soll ich dir. es gleich aufmachen? 내가 aufmachen. 고맙다. 너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폰디어 너에게 있어서 너 정말 왜 이렇게 좋니 애가?
라고 해서 쏠른 동사가 우리 마땅함의 동사 카더라의 동사라고 해서 그 식당은 맛이 없다 카더라 아니면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뭐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십계명의 동사라고 했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의사가 누구에게 당부하거나 그래서 남의 권리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어떤 공공 질서에서 창문 열어도 됩니까 이럴 때 다fun이나 이거 써도 되는데 근데 내가 남에게 숙여 들어가는 느낌으로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이럴 때는 솔른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ll ich aufmachen. aufmachen은 마크는 하다고 auf는 열림의 개방의 뜻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왜냐면 위에서 맨 위에서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열림, 창조 이런 뜻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aufmachen 사격지배 동사로 뭐뭐를 열어도 될까? s 그 게싱크가 되겠죠. 내가 이거 글라시 곧장 열어봐도 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Ja, aber natürlich. Ja, aber Ja, aber natürlich. natürlich. 그래 물론이지 아버는 하지만이 아니고 이렇게 강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물론이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Oh, das ist ja genau der Pullover, den ich mir kaufen wollte. 네. Oh, das ist ja ist genau ja der genau Pullover, der den ich mir Pullover, kaufen den ich wollte. mir kaufen 드디어 wollte. 관계대명사절 보겠죠. 오, das ist ja genau der Pullover. 라고 하면, 오, 야, 이게 바로, 야는 얘도 소사라고 해서 감탄을 위해서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오, 이게 바로 그거야. 라고 하면서, 야, 걔 너 바로 der Pullover야. 라고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계대명사는 설명충의 용법이랬죠. 야, 근데, then을 다시 붙여줬어요. 야, 근데 그 플로버를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 플로버를 있잖아. 나는 미어 나에게 카우픈 볼트 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살려고 내가 살려고 했던 거야. 우리 제기대명 동사 배울 때 배웠었죠. 카우픈 동사 사격 지배 동사로 뭐뭐를 사다지만 우리는 그냥 사다가 아니고 누구의 쓰임에 맞춰서 사다 이럴 때 삼격을 써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ich kaufe mir einen Pullover 하면 나는 내가 쓰려고 플로버를 하나 산다. 이 카우프 디어 아이는 플로버 나는 너에게 주려고 플로버를 하나 산다 이렇게 써서 요런 문장들이 다 빼곡히 들어온 겁니다. 야, 이 플로버를 나는 내가 쓰려고 사고 싶었던 했던 바로 그 플로버야. 근데 그걸 네가 사줬어. 나 너무 좋아. 요 말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 이어보겠습니다. Wirklich? Wirklich? 정말로? 라고 하면 사실 사람이 다 정말만 말하지 않죠. 좀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런 거죠. 저희 집에도 카를라라는 뚱땡이 그 제빵사 여자가 사는데 저도 웬만하면 좋은 말만 하지만 이 카를라가 뚱땡이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빵사인데 너무 더러워. 맨날 그 제빵하는 데서 담배 피고 엄마가 대신 청소해주고 그래서 근데 뭐 그 가게가 날로 날로 잘 돼. 제빵 요리에도 맨날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여간 그래서 갑자기 카를라가 왜 나죠? 요새 자꾸 눈에 걸립니다. 이 우리 뚱땡이 카를라의 그 위생관념이 없는 이 제빵 요리 학원 빨리 망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뭐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여간 카를라. 그리고 카를라가 갑자기 생각이 난 이유가 어제도 요 기집애가 새벽 3시까지 떠들고 있어서 저의 수면에 나름 방해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를라. 하지만 집주인의 이복 여동생이어서 쫓아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 떠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불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간 그렇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Ja, ich habe ihn vor ein paar Tagen zufällig in einem Kaufhaus gesehen, das in der Nähe von der Uni liegt. 네. Ja, ich habe ihn vor ein paar Tagen zufällig in einem Kaufhaus gesehen, das in der Nähe von der Uni liegt. 자, 보죠. 첫 번째 문장 보면, 맞아. Ich habe ihn. 나는 그 남성 명사를, 그 플로버를 for ein paar Tagen. 그냥 얘네들은 부사죠. for 다음에 날짜면 전에가 되겠죠. for ein paar. 약간의 날들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는 그 남성 명사를 그 다음 또 부사구 나왔네요. zufällig. 우연히. 다 아무 쓰잘데없는 거죠. 다 지워줘도 되는 거예요, 요놈들. 나는 며칠 전에 우연히 in einen Kaufhaus 얘도 지워줘야 되지만 여기에선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상점에서 샀어 라고 했을 때 어느 상점에서 샀어가 아니고 봤어. 나는 그 플로버를 며칠 전에 어느 상점 안에서 봤어. 이것만으로 문장 얘는 완료가 됐네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곧장 온 게 아니고 게세hen까지 왔는데 다스가 왔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완료절이 과거 분사는 요거 하나만 관계대명사절 뒤에 욜로 빼는 거 너무 볼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애매한 꼬다리들은 그냥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온 이 다스는 뭘 받아준 거냐? 바로 요 아이넨 카우스파우스를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중성명사죠, 하우스가. 근데 중성이면 다스 데스 댐 다스 일격 아니면 사격이겠네. 그러니까 그 카우프하우스는 그 상점은 혹은 그 상점을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주어가 아니고 주어가 따로 없죠. 그러면 얘가 주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점은 주어가 뭐게 삼정은인데 릭은 자동사죠. 릭은 위치에 있어. 어디에? 인데어 네어폰데어 운이 인데어 네어폰 하면 어디 어디 근처에죠. 대학 근처에 위치해 있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플로버를 어디 한 상점에서 봤는데 그 상점이 어디냐면 대학 근처에 있는 그런 상점이야. 요 말인 거겠죠. 물론 더 깔끔하게 말을 하려면 대학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내가 그 플로버를 며칠 전에 봤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기 요 문장만 보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을 했듯이 관계대명사를 자꾸 한국어식으로 그 뒤에 있는 걸 다 수식으로 설명해서 이걸 붙여주다 보면 나중에 정말 긴 관계대명사가 올 때 버퍼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충의 용법으로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너무 떠들었더니 체력이 없네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Echt? Da habe ich ihn auch gekauft. Da habe ich Da habe ihn ich ihn aufgekauft. aufgekauft. 정말 나도 그거 거기에서 샀는데 라고 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Ich wollte ihn mir zwar sofort kaufen, ich konnte aber nicht, weil ich kein Geld dabei hatte. 음. Ich wollte ihn Mir mir war zwar wohl sofort kaufen, ich kaufen, konnte aber ich nicht, konnte weil aber ich nicht, kein Geld weil dabei ich hatte. kein Geld dabei hatte. 하면 우리ツバ 아버 우리 배웠었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장과 주문장 사이에 이걸 하나씩 놓으면 그렇게 역접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Ich wollte 나는 하고자 했어. 인 그 플로버를 미어 나에게 sofort 곧장 사주려고 했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 그러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ch konnte 나는 할 수가 없었어. 그러질 못했어. 왜 그러냐? weil 왜냐 하면은 weil 다음엔 부문장 오는 인과 접속사에 썼죠. 왜냐면 나는 카인 겔트 어떠한 돈도 나바이 수중에 나바이 하분이 수중에 갖고 있다 했었죠. 수중에 당시에 과거 비완료 시제죠. 하트 나는 당시에 돈이 수중에 1원 한 푼 없었거든. 그래서 사지 못했어. 그런 문장이 오겠죠. 그다음 Vielen Dank, Hannah. 음. Vielen Dank, Anna. Vielen Dank, Hannah. 고맙다 한나야 하고요. Es freut mich, dass es dir gefällt. 음. Es freut freut mich, mich, dass es dass dir es dir gefällt. gefällt. 포이엔 동사는 사격 지배 동사로 누구를 기쁘게 하다입니다. 근데 그 누구를 기쁘게 할 주어가 처음에 가주어로 온 거죠.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든다. 그것이 뭐냐? 뒤에 진주어가 온 거죠. 이렇게 주어가 길면 뒤로 빼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이 와서 Das es dir gefällt. S. 그것이 너의 마음에 든다라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Julia führt Hanna ins Wohnzimmer. 음. Julia führt Führt Hannah Anna ins ins Wohnzimmer. Wohnzimmer. 율리아가 führ은 동사, 사격 지배 동사입니다. 한나를 끌고 이끌어 간다. 이끌어 간다. 어디로? 이동이니까 ins Wohnzimmer. 살고 있는 방으로. 그러니까 침실 혹은 거실로다가 뭐 거실이 되겠네. 거실로다가 이끌어 간다. 데려간다. 그런 뜻이 되겠고 뒤에까지 그냥 읽어보죠. Sind die anderen noch nicht da? 음. Sind Sind die die anderen anderen noch noch nicht da? nicht da? sind die anderen, ander가 다른인데 다른 이들 형용사가 그냥 대명사화돼서 쓴 거죠. 형용사 격변화, 복수 격변화로 n 변화 와서 다른 사람들은 noch nicht da, 다가 여기 지금 해서 da sein 하면 지금 있다인데 noch nicht da 지금 아직 없니?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왔니?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Nein, sie werden aber gleich kommen. 네.
Nein, Nein, sie sie werden werden also aber gleich gleich kommen. kommen. 아니, 하지만 werden kommen. 저희 그 미래 시제로 배웠었죠. werden 다음에 부정법 하면 이 미래가 없는 독일어에서 미래 대체 시제로 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 이제 곧 올 거야. 아직 안 왔어. 이 뜻이 되겠죠. 그다음 Wer wird kommen? Wer Wer wird wird kommen? 또 kommen? 미래 시제 온 거죠. 누가 올 것이니라고 하면 Peter, Mino und Clara. Peter, Peter, Mino und Clara. Vito, Clara. 페터와 미노와 클라라가 올 것이다. 그다음 Wer ist Clara? Wer ist Clara? 근데 클라라가 누군데? 자, 또 관계대명사 문장 우리가 본 거니까 한번 봐보죠. Clara ist die Jurastudentin, die ich neulich in einem Seminar kennengelernt habe. 네. Clara ist die Clara ist Jurastudentin, die die Studentin, ich in die einem ich Seminar in kennengelernt einem habe. Seminar kennengelernt habe. 클라라는 유하 슈투덴트, 유하가 법인입니다. 법학도 여자 학생이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설명을 하고 싶어. 그냥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D가 와서. 근데 그 여자애는 이제 D면 여성 단수인데 D, 데어, D. 일격 아니면 사격이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는이거나 그 여자의 를 이어야 되겠죠. 근데 뒤에 문장에 곧장 이시가 와서 주어는 이미 확정됐네. 그런데 이때 D는 사격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여자의 를 나는 노일리 최근에 in einem Seminar 어떤 한 세미나에서 케넨겔레한테 하베 알게 되었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미나에서 최근 알게 된 그런 법학도 여자애야.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다? 설명충으로 먼저 해석해라. 그 법학도 여자애인데 그 여자애가 어떤 여자애냐면은 나는 그 여자애를 이렇게 한 여자애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끝내보죠. Das blonde Mädchen, mit dem wir uns am letzten Freitag in der Mensa kurz unterhalten haben? 음. Das Das blonde blonde Mädchen, Mädchen, mit dem mit wir dem uns wir am uns am letzten letzten Freitag in der Freitag Mensakurse in der unterhalten Mensa haben. uns unterhalten haben. 여기도 원래 주문장은 동사도 없이 그냥 명사로만 나온 거죠. Das blonde Mädchen 요것만 온 거죠. 아, 그 금발 여자애 요것만 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트가 생략된 걸로 봐도 됩니다. Ist das blonde Mädchen이라고 하면 그 금발 여자애인 거야. 어떤 여자애냐면 mit them 그 금발 여자애와 함께 wir 우리는 uns 우리 자신을 am letzten Freitag 저번 금요일에 인디어멘사 학생 식당에서 쿠어츠 짧게 und halten haben 그 밑동이를 잡아놓았던 그 금발 여자예요. 그러니까 밑동이를 잡아놓다가 뭐예요? 담소를 나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금요일에 학생 식당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던 그 금발 여자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 Ja, genau, das war sie. Später kommen dann noch meine alten Freundinnen aus Augsburg, die du noch nicht kennst. 네. Ja, genau. Das war sie. Später kommen Dann dann noch noch meine meine alte alten Freundin Freundinnen aus, aus Augsburg, die du die noch du nicht noch nicht kennst. 그죠. 맞아. 바로 다스파지. 그게 그 여자애였어. 슈페터 조금 있다가는 좀 있다가는 커맨 와. 누구들이 와. 3인칭 복수겠죠. 1인칭 복수거나 단. 그리고 나서 또 오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meine alten Freundinnen. 나의 오래된 여자친구들도 와. 어디에 있는 친구들? 아우스부르크. 바로 아우스쿠스부르크라는 데서 나의 여자친구들이 와. 이거를 뭐 요렇게 잡아도 되고 저렇게 잡아도 될 텐데 커맨 동사에 걸리니까. 근데 요런 쪼바리들은 그냥 붙여 써주고 여기 D가 왔으면 D는 D가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올 수 있는 게 여성 단수 일격 혹은 사격 혹은 복수의 일격 혹은 사격인데 여기에서는 알튼 코인디는 복수니까 얘로 봐야 되겠네. 그런데 복수인데 이 두가 왔으니까 사격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여자애들을 너는 noch nicht 아직은 kennst 알지 못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가 아직 모르는 애들도 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ch freue mich darauf, Sie kennenzulernen. 네. Ich freue freue mich mich darauf, darauf, kennenzulernen. kennenzulernen. 아까 소유형 동사가 사격 그 목적어를 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다였잖아요. 그러면 요 거기에서부터 변형돼서 그 거시기
sich freuen, 다음에 auf, 다음에 사격, 혹은 sich freuen 다음에 뭐 안 다음에 뭐 쓰기도 하고 뭐 등등등인데 여가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에 있어서 기쁘게 하다가 자기가 기뻐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freuen을 이렇게 제기대명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h freue mich 하면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만든다. 나 너무 기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근데 auf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 대신에 다른 구나 절이 와서 나로 대명사로 먼저 쳐준 거죠. 나는 그러함을 기뻐한다. 이러이러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을 auf 다음에 사격을 보통 써줍니다. 나는 이러할 것을 기뻐한다. 이러할 것이 뭐냐? 바로 그 다로 대명사화 된 게 우리가 배운 구나 절이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 부정사 구가 왔네요. 뭐가 왔냐면 sie. 바로 그 너의 오래된 친구들을 케넨 쭈레아는 얘 분리동사로 봐서 이 사이로 추가 온 거죠. 그녀들을 알게 된다라는 게 난 너무 기쁘다.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마지막 보죠. Komm, setz dich. Wir haben heute nicht nur Bier, sondern auch Wein. 네. Komm, setz dich. Letztlich, Wir wir haben haben heute nicht heute nicht nur nur Bier, Bier, sondern sondern auch Wein. 그죠? come 와라 setz dich 이것도 sich setzen 너 자신을 앉혀라 제기대명 동사죠. 앉아라. 우리는 오늘 삐로만이 아니고 맥주만이 아니고 와인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생각보다 깔끔하죠. 연습을 이제 자기가 익숙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끝낼 수 있게 연습 문제 다 풀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20일가로 나가는데 다음 시간 봐서 관계대명사 연습 문제 푸는 것까지만 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30분 일찍 시작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일단 수업을 어디에서 끊는지 이렇게 녹음을 끊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여기 있다.